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날입니다.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추석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울러 활력 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이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저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반가워하실 겁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계속 뭐 방송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뭐 혼자서 하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추석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 경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다 절감하고 있는 문제고 하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만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 또 공평한 나라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까요? 근데 저분들을 보니까 네. 국민이야 공감하든 말든 그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작정이 돼 넘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공정, 공평, 뭐 평등 말은 얼마 정의 네, 좋은 말들은 다 또 골라서 써요. 그렇죠. 또 이 사실 좌파들이 보면요 용어 뭐 3점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네이밍도 끝내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좋은 말은 다 땡겨 쓰고 예. 갚지를 않아요. 빌려서 쓰면서 갚아야 되잖아. 그 평등 이렇게 빌려서 썼으면 갚아야죠. 국민한테 안 갚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의 총 모음집이 바로 취임사입니다. 저도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오는 모양이다. 왔잖아요. 왔습니까? 지금 아니 세상에 피의자가 될 그런 소지가 타고난 사람 지금 그 일가족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당당히 장관으로 임명되니까 그 얼마나 그런 나라가 일찍 경험해봤습니까? 그 교수 못 해오셨죠? 그게 새로운 길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같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 그러니까 나라로.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다음 상대편은 요만큼이라도 티끌만 잡히면 그냥 감옥에 넣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인사권이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고유 권한이라는 의미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 내에서 행사라는 것이지 이진구님 말씀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행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말 했잖아요. 예. 지금 2014년인가 그 말 했는데 그 말 또 누가 이제 기억나시죠? 윤석열 예. 검찰총장이 또 취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공직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위임된 권력이지. 참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 제 마음대로가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권력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아니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부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건 내 거야. 그럼 뭐 어디 저 무인도에 가서 자기가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사권이라든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조국. 예. 조국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뭐 너무 비아냥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물러설 경우 완전 내 힘대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끝장이다. 이런 뭐 유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의 나라 만드는 것이 새로운 길이고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공평한 나라인가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자기가 뭐 대통령으로서 특정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이런 건 좋은데, 근데 국민 앞에서 명분 있게 해야죠. 조국이라는 이제 조국 장관이죠. 지금 이 장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서 그거는 뭐냐면, 야,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과정은 공정하거나 안 하거나, 예? 예.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편이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장관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요, 대충 뭐 그냥 넘어가. 다들 장관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앞에 줄 서는 사람들도 있고. 벌써 줄 쫙 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야, 뭐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듣고 하루만 넘겨. 그 다음에는 임명장만 받으면 그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뭐 요즘 흔한 말로 뭐 국민을 개돼지를 한다든지 정말 개돼지를 하는 건지, 국민은 금방 잊어버려. 국민은 건망증 환자야.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식의 그런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죠. 예. 또 지금 평화로운 한반도를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김정은은 굿모닝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예. 미사일 쏘아댄 게 지금 열 몇 번일 그렇죠. 거예요. 예. 10번인가. 이제 숫자도 못 세겠어요. 뭐 걸핏하면 쏘아대고 심심하면 쏘아대니까.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문정인 대통령 얘기 한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슨 고려대인가 어디에서 있은 그 안보 세미나 거기 가서는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좀 비판도 했어요. 근데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뭐죠? 그 북한에 가서 대변인을 하든지. 왜냐면 유엔 사령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6.25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전 상황 아니에요? 정전인데 그럼 유엔 사령부는 해체돼요? 정전인데 종전이 안 됐는데? 예? 유엔 사령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해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게 걸림돌이니까. 딱히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얘기는 그래요. 뭐 북한에 올라가려도 무슨 개성공단 하나 가려도 물자 하나 가려도 유엔군 사령부에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진전되면 결국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론이죠.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이 사람들이 계속 종전선언 이러잖아요. 근데 종전협정까지는 안 가도 좋다. 선언만이라도 하자 지금 이러는데, 일단 그 국가원수끼리 앉아가지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게 협정이랑 마찬가지가 되거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오냐면 바로 문정인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종전선언까지 했는데 무슨 유엔 사령부냐 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미군 주한미군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한미 동맹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첫 걸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속을 모릅니까? 뻔히 아는, 우리도 알고 있죠. 서두로 뭐 우리 외교안보 또 이런 대통령의 인식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시청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추석에도 조국과 윤석열 간의 대회전, 근본일치고 싸움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석 연휴에도 수사를 말하자면은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시를 했죠. 차질을 재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에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속도전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국 자택에 있는 PC도 하드웨어 다 바꿔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자꾸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버닝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나오는 윤모 총경. 근데 이 윤모 총경이 조국 펀드에도 관여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한 게 있어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이분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여러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청와대 감찰이 들어갔는데 위에서 감찰 중단 이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중단이 됐다. 뭐 상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폭로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안들까지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수사 범위가 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국 장관이죠. 장관 예. 자기 스스로 뭐 학자 굉장히 이제 자처를 하는데 그 학자는 학자죠. 왜냐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으니까 학자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학자는 학자지만 수사 기법에 있어서는 또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촉에 있어서는 윤석열 선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학자가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론학자가 뭐 취재하고 기사 쓰고 그건 못 하잖아요. 지금 그냥 기껏 머리 쓰는 게 그 밑에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쓰는지 자기가 뭐 은근히 암시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윤석열 뺀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자는 뭐 아니면 또 심지어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어떤 주변을 다 싹 쓸어내버리면 윤석열 혼자 남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머리를 그쪽에서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수사에 관한 한 머리는 윤석열 총장이 몇 단계 위일 거란 말이죠. 촉이 딱 있죠. 예, 그러면 PC 맘만 바꾸고 뭐 사람 뭐 어떻게 증언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해봐야 그 적어도 수사에 관해서는 조국 장관이 윤석열 선생님 못 따라갈 테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질 거냐. 지금 근본일책의 싸움이라고 그러시는데 근본일책이든 뭐든 누가 질 거냐. 저는 질 거 뻔한 누군지 알겠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 주변 손발을 잘라버리는 행위, 예. 인사권이라는 예. 것을 휘둘러서 또, 예. 또 검찰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예.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무슨 관행에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청산한다는 뭐 그런 명분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뭐 조국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주당 이쪽에서 거세게 또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말 후흑학이라고 있죠. 네. 청말인 이종호가 한 후흑학 그 뭐냐면 면은 얼굴은 두껍게 마음은 시커멓게 뭐 이런 후흑학이 1907년 신해혁명 그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니. 근데 여하튼 이 사람들 말이죠. 이 자기들이 스스로 정의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정을 이야기했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보고 다들 국회의원쯤 되고 뭐 특히 이제 또 집권당의 그 리더쯤 되면 훨씬 머리도 좋고 병구도 많고 그렇죠. 그런 판단력도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뻔히 보면서 자꾸 억지를 쓰면 이거는 국민을 속이자고 하는 짓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권력에 중독이 돼가지고 판단력이 없어졌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알아서 판단들 할 텐데 조국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조직 개편을 하거나 인사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당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빈미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나라로 떨어진다는 그걸 알아야죠. 뭐 조국도 그렇지만 저는 조금 이건 아니다 하는 게 정경심 조국 부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지금 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외에도 뭐 조국 펀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그런 의혹에다가 공문서, 사문서 위조 혐의, 그 가짜 인턴 뭐 증명서 이런 거 팔고 거기에도 다 지금 연루가 되어갖고 있는 분인데 딱 장관이 되면서부터 SNS 활동을 열심히 해요. 뭐 얘기만 어디서 검찰에서 흘러나오면은 딱 SNS다 방어권 침해다. 이게 적절한 겁니까? 부차구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머리 떠오른 게 그 부창구수 지금 방금. 근데 그게야 부부는 그렇게 오래 살다 닮게 마련이죠. 닮는데 그것이 한쪽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그 좋은 모범적으로 이제 닮을 거고 한쪽이 만약에 안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그쪽으로 또 닮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부부가 뭐 어떻게 서로 닮았는지 그 말씀 드리기보다는 조국 장관이 10년 동안 SNS에다가 15,500건을 올렸는데
예? 그것도 가장 정의로운 말, 가장 분개하는 말, 그러면서도 가끔 가다가 나쁜 사람들한테 조롱하는 말,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타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으니까 그 왕성한 그 SNS 활동을 혹시 그 정 교수, 정경심 교수도 보고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럴 땐 자숙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는 안 보이죠. 예. 저는 아직은 법원 쪽까지 이런 불공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연됐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로 친문 성향이 강화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코링크 P 이상호 대표고 또 코링크에서 투자한 웰스 CNT의 최모 대표 지금 검찰에서 두 사람을 구속영장을 최초로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예. 그 주요 내용은 와서 자백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의 구속 여부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서 자백하면 다 구속을 안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호 대표 같은 경우는 도주했다 돌아온 거고 얼마든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영장 발부하는 영장 판사가 자기 나름대로 또 고심도 하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우선은 사법부를 믿어주기로 하고 문제는 저도 아직까지는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는 저는 믿는다고 안 했습니다. 믿어주기로 하고. 아 그래요? 그러고 문제는 뭐냐면 조국 장관이 네. 또 문 대통령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걱정인 게 뭐냐면 사법부는 우리 편이야. 여하튼 임명만 되고 나면 다 나중에 사법부에서 그 정도는 안 봐주겠냐. 왜냐하면 이 우리 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인데 정의로운 정권에 무슨 상처를 주려고 하겠어?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돼 있었다면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심리 상태가 돼 있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나서기도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로 뭐냐면 이제는 사법부에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하면 결국 사법부에 넘어가는 건데 과연 사법부가 이런 것을 엄정하게 판단해 줄지 지금은 그것조차도 제가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다루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 지금 조국 장관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위법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거짓과 유선 아니었습니까? 거짓말 쇼쇼 벌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분노를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판탈감을 느꼈는데 아직도 우리 조국을 비롯해서 우리 나라를 끌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카드를 법무부 핵심 라인에서 제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다. 장관하고는 아무 상의가 없었다 그런데 법무차관하고 그 다음에 검찰국장 최고 실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게 직권남용도 되고 여러 가지 권리 혐의가 되는데 그걸 아무런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하고 선의로 그렇게 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조국 장관은 난 몰랐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원행을 조심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했나 하고 아주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나는 참 조국 장관 하면은 자기 이름 빼고는 거짓말을 아는 적이 없어갖고 믿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 양반 속에도 진실 이게 있는지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하도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말을 안 하는 것도 못하거든. 근데 너무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 지킬 수 없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차관이나 무슨 국장 이 사람들이 오직 조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 한 몸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이 한 몸 희생하리라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는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최고 엘리트 코스로 와갖고
이제는 뭐 검찰국장 같으면 서울중앙지검장도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예. 이 김호수 차관은 윤석열하고 검찰총장도 괴롭고 예. 지금도 무슨 금감위원장이다 무슨 위원장이다 해갖고 장관급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예. 자칫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길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직 나 한 몸 희생하리라. 그 장관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다고 누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다못해 어떤 언직이나 힌트라도 줬겠죠. 그렇죠? 아니 뭐 조국 장관이 안 줬으면 대통령이 좋거나 누가 줬거나. 여권 내에 어떤 또 공감대라든가 예. 내부 조율도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치기 그럼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기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심에 거리낄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도 또 그 자체를 자기 마음까지 속이려고 덤비면 이게 뭐 무슨 아까 뭐 무슨 정의로운 나라 무슨 또뭐 좋은 얘기를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과정은 뭐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공평한 나라 어, 소망한다고 이렇게 했네. 모든 국민들에게 자기들끼리는 공평하죠. 예. 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 나눠먹으니까 권력도 나눠먹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제적 이익도 같이 취하고 그러면 공평하죠. 맞아.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끼리 잘 분배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목다툼도 안 하고 잘했다. 그게 정의롭다 이 말입니까?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문 대통령을 과거에 그 얼굴을 보면 저분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예. 또 초반까지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불거졌던 게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은 이미 통합기록관이 세종시에 4년 전에 만들었어요. 공간도 많아. 그런데 그것을 부산에다가 양산에 있는 그 사저 퇴임하면 내려가서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계해갖고 아마 문재인 타운을 만들려고 구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172억을 들여갖고 2020년까지 또 3,000평, 3,000제곱미터 위에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 여론이 심상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고 당혹을 했다.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왜 불같이 화를 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경험치로 추측하건데 야 그런 게 했으면 비밀이나 음수하든지 그거 왜 또 언론한테 들켜가지고 이 사단을 벌이냐. 언론이 들킨 게 아니라 이건 예산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의견을 거친 예산안은요. 그 속에 살짝 어떻게 이런 건 넣어야지. 기자들도 보고 그 예산안 보고 또 야당 의원들이 말이야 예산안 보고 들통나게 그렇게 했냐. 이것 때문에 뭐 불같이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요. 이미 뭐 3월달인가 기록원 측에서 행안부하고 논의를 했고 5월달인가 진영 장관한테 보고까지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이 가가지고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 그 국회 제출됐잖아요.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3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국회 제출됐잖아요. 예. 그 과정만 대통령이 그것도 몰랐다. 그럼 대통령이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도 감시 못하고 체크도 못하고 그건 누구 이름으로 예산안이 누구 이름으로 국회 제출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참모들이 대통령 기념관, 기록관을 짓는데 대통령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지 대통령은 딱 모르게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꿍정꿍정하고 기록관 지어버린다? 놀랬지 이거 하려고? 이런 대통령님 문가리 계세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건 좋은데 아랫사람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모른다. 이게 참. 또 웃기는 게 고민정 그 대변인한테도 물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완전 기록원이 없어진 겁니까? 이제 포기된 겁니까? 이랬더니 뭐라냐 또 아니죠. 그거는 뭐 기록원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럼 대통령이 불같이 화내서 이제 안 한다고 해야지. 그거는 기록원에서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되면요.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죠.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신상과 관련되는 문제고
또 이런 그 대통령 기념관이다, 기록관이다, 또 퇴임 후에 그 사저 문제는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수사까지 받고 뭐 특검까지 생기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을 아무것도 몰랐다고 대통령은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장기판에 졸로 아는 것인지 누가 얘기했다는 무슨 돼지로 아는 건지. 이 양산이나 부산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원 이것을 아예 그 무슨 뭐 서버까지 뜯어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편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편안하시도록 그 주변에 놓두겠다 하는데 단독 그러니까 손대지마 내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저 그냥 기록관만 되겠습니까? 그 박물관이 되는 거야. 문 대통령의 일생 뭐 이래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합니까? 그 개인 박물관 하고 싶으면 그 독지가 다는데 저 기부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인기 있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지금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예요. 보고도 안 하고 짠 하려고 아니죠.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그걸 보고 뻔히 하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국민들 개돼지 그 내부자 영화 거기 나온 이야기죠. 그렇죠. 또 뭐 교육부 무슨 국장이 그 얘기했다가 그 난리 봉성이 나고 그랬는데요. 참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말씀은 아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냈으면 그 사람들 엄중 문책을 했어야죠. 정말로 그렇지. 자기 진심이 그렇다면 안 하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건 더군다나 지금 임기가 아직 반도 안 됐습니다. 반도 안 된 상황에서 퇴임 이후를 벌써 준비를 한다. 이건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지금 아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뭐 기념관을 갖는다든가 뭐 다 좋아요. 미국에도 보면 좋은 기념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의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러면 그걸 공론화시키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해야지 몰래 쓱싹 하다가 들키니까 난 아니야 하고 손 탁 들고 아랫 사람들이 있고 잘못했구만 이거는 위선이죠. 위선이죠. 근데 거짓말 수도 적당히 해야죠. 왜 저렇게 하냐면 미로짐작한데 사실 자기가 또 기념관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면 또 온통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러니까 기념관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만들겠다도 온통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 진영 논리가 돼가지고 한쪽에서 뭐 한다면 한쪽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나서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저 사람이 은근슬쩍 국가 사업으로 만들려고 설정했는데 그 의도가 더 괘씸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로 불같이 화내고 당혹스럽다 뭐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 그거 시키지 않은 일하고 말이야. 그 시간에 월급 받아먹고 딴 일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왜 엉뚱소리 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망신시키냐고 해서 엄청 문책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에도 반갑고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뉴스를 또 논평을 전달해 주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모처럼 가족들 만나서 화목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